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료 헌법 강의를 하고 있는 단국대 법대 헌법교수를 지냈던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벌써 무료 헌법 강의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 헌법 해석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헌법 해석, 독일의 헌법 해석 방법론 중에 사비니, 독일 말로는 자비니라고 하는데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비니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비니의 헌법 해석 방법론을 봤고요. 제가 가진 교재 알기 쉬운 헌법학 1 23페이지 중간보다 조금 위에가 됩니다. 거기 이제 오늘은 독일 헌법 해석 방법론은 거의 비슷하고요. 또 볼프라는 학자가 있고 또 콘라트 헤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헌법 해석 방법론은 교재를 참고하시고 또 좀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철학적이다 보니까 강의를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울 부분이라서 독일 헌법 해석 방법론은 지금 하는 라렌츠의 해석 방법론만 보고 바로 넘어가서 미국의 헌법 해석 방법론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렌츠라고 하는 독일의 헌법학자가 주장하는 헌법 해석 방법론 사비니와 거의 비슷합니다. 첫 번째가 역시 법조문에 또는 헌법조문의 문구의 의미를 찾아내서 행하는 문구 해석. 첫 번째 문구 해석. 예를 들면은 헌법 12조 우리나라 헌법을 예를 듭니다. 저는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체의 자유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연필로 옆에 앉은 친구를 콕 찌를 자유? 아니면 내가 팔을 빙빙빙빙 돌릴 자유? 내 신체를, 나의 육체를 마음대로 이렇게 함부로 할 자유? 그런 자유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형사 절차상의 자유를 말합니다. 즉, 영장 없이는 현행범의 경우에는 우리 형법 체계상 영장 없이도 구속이 가능하지만은 현행범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 없이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라는 게. 그래서 저는 다음에 헌법 개정이 되면 제가 이제 헌법개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사법제도 분과의 연구위원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헌법 개정이 된다면은 저는 헌법 12조 1항의 제목을 형사 절차상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신체의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구 해석 이제 조금 느끼셨겠죠. 이런 것이 문구 해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법조문의 상호 관계를 밝히는 systematic interpretation, 체계적 해석이다. 체계적 해석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어렵게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헌법 조문 중에요.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조문은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그 조항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 그러니까 헌법 10조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헌법 전체 부칙 빼고 헌법 조문 130개 조문 중에 가장 최고로 중요한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 조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행복 추구권하고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하고 체계적이라는 말이 체계적이란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서열을 따진다. 위계 질서를 따진다.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질서상 헌법 기본권 조항의 체계 위계 질서상 가장 높은 조항은 헌법 10조의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이고요. 그 두 번째가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이 어느 큰 기업의 CEO라면 우리가 아는 이 행복 추구권 이 조항은 헌법 10조 두 번째 문장에 있다고 그랬죠. 이 행복 추구권 조항은 상무이사나 전무이사 정도 되는 그러한 위계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 조문들을 쭉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혹시 큰 목적 로스쿨을 입학하려고 하시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셔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또 제 또래의 중년 분들 우리나라 헌법 조문을 인터넷에 검색이 가능하니까 한 번씩 꼭 고기를 씹어 드시듯이 한우갈비를 드시듯이 한번 꼼꼼히 헌법 조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시간도 잘 가시고 아주 또 유익도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체계 해석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헌법 10조 안에 똑같이 들어있지만 첫 번째 문장의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 조문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또 국민의 모든 기본권 중에도 기본권의 목적이 되는 왜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의 존엄성 때문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CEO가 인간의 존엄성 존중 조항이라면은 그 밑에 있는 전무이사나 상무이사처럼 CEO를 보좌하는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그래서 행복추구권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행복추구권은 모든 자유권의 우두머리다 하는 거예요. 모든 기본권은 자유권이 있고요. 또 국가에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 있고 또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만 보장이 되는 사회적 기본권 이렇게 크게 헌법의 기본권은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이 자유권적 기본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걸 헌법 용어로는 총칙적 규정이라 그래요. 자유권들의 어떤 그 우두머리 역할을 총칙적 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복추구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각국의 전 세계 모든 헌법학자들의 똑같은 이야기죠. 역사적 해석. 우리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상해 1919년에 수립이 되었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그 문구가 들어가 있죠. 아주 또 중요한 문구죠. 그래서 우리 정말 처절했지만은 힘들었지만은 그 일제 강점 약 35년 또는 36년 그 기간 동안 우리 독립투사들이 또 우리 광복군들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했는지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은 또 쉽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을 읽어봐도
우리 헌법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어떤 일에는 전부 다 이게 목적이 있죠. 목적. 예.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헌법들은 방금 제가 말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또 헌법 10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문장에 국가는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렌츠의 해석 방법론의 마지막 다섯 번째가 헌법 합치적 해석 방법이에요. 헌법 합치적 해석 방법은 독일식의 용어인데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게 헌법재판이죠. 헌법재판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법소원 심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헌법재판을 행할 때에 헌법재판의 대상은 뭘까요? 일반적으로 다 법률이 되겠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 이 법률을 헌법재판을 할 때는 항상 이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고 있는지를 해석한다라는 뜻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무슨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가장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법률이 이 A라는 법률을 심사하고 있다면은 이 A라는 법률이 전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지 또는 합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헌법 합치적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미국의 경우입니다. 오늘은 이 미국의 경우만 살펴보면 수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미국의 경우 해석주의와 비해석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진 교재는 25페이지입니다. 해석주의는 영어 원어로는 interpretivis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미국의 헌법학을 제가 또 미국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양이 많고 미국의 헌법학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중요 판례들을 다 또 암기할 정도로 숙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량이 너무 엄청납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겠습니다. 해석주의는 뭐냐 하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행할 때에 헌법재판의 근거로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딱 두 가지만 근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미합중국 성문헌법 1787년도에 만들어진 미합중국 헌법 조문 그것이 헌법 해석의 가장 중요한 근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1787년 벤자민 프랭클린 등을 포함해 미국 헌법을 만든 그 프레이머라고 하는데요. 프레임을 짠 사람들. 그 헌법 제정자들이라 그럽니다. 헌법 제정자들. 그래서 헌법을 만든 그 헌법 제정자들의 original intent. 원래의 의도가 뭐냐? 헌법 제정을 한 의도가 뭐냐? 예를 들면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가 우리 헌법 11조이란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 평등하다는 평등권 조항을 만든 그 헌법 제정자의 의도가 뭘까? 그것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죠. 인종이 다 다르죠. 또 문화가 다르죠. 그러니까 평등권이 가장 중요한 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터프리티비즘을 주장하는 해석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또 미국의 연방 대법관들은 굉장히 좀 엄격하겠죠. 좀 딱딱하죠. 고지식하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법원, 항소법원 판사도 지냈고 또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로버트 H. 보크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런 말을 자기 저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문헌법으로 법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문헌법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모나한 교수, 미국 헌법학계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 모나한 교수도 성문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헌법 제정자의 제정 목적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는 성문헌법 조문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헌법 해석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행하고 있는, 물론 미국은 연방 대법원뿐만 아니고 미국의 우리나라의 그 고등법원을 미국은 항소법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항소법원, 또 연방 지방법원, 그리고 각 주마다도 주 대법원이 있고 주 항소법원이 있고 주 지방법원이 있어요. 이 체계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헷갈리겠죠. 무역 거래를 하시거나 미국을 상대하는 분들은 이런 게 많이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주로 헌법 해석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러면 헌법 해석을 할 때 이제 해석주의 말고 그 나머지가 비해석주의다. non-interpretivism이다. non-interpretivism. 그러면 이것은 딱딱한 해석주의를 좀 벗어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해석을 행할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근거는 두 가지. 뭐라고 그랬죠? 해석주의를 수용하는 거죠. 미국 연방헌법 성문헌법 조문, 헌법 조문. 그 다음에 헌법 제정자의 의도. 이 두 가지에다가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참 이거 중요하죠. 우리 그 헌법재판소 이 재판관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8대0 전원일치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가치관 어떤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가치관, 미국으로 말하면 미국 연방대법원에 지금 우리는 미국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치관도 헌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다. 옳은 소리죠. 그 다음에 natural law, 자연법. 자연법은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참 그 사람 조리 있게 말 잘한다 그러죠. 그 조리가 자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사물의 이치, 이것도 헌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성, 즉 상식적 수준. 그렇죠. 헌법재판소나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중에 재판을 얼토당토 않는 일반 시민이 느낄 때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상식을 말하는 어떤 합리성, 그 다음에 역사적 전통, tradition.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합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퇴출시켰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런 합의. 지금도 뭐 정치적으로는 많이 시끄럽죠, 나라가. 하여튼 전 국민들의 이런 합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 이런 것들이 헌법 해석을 행할 때에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품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해석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우수한 헌법재판의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은 1803년 마베리 대 메디슨 사건으로 전 세계 최초의 위헌 심사에 근거를 남긴, 족적을 남긴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고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지금도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많은 그 어려운 공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 다음 5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